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의 블록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이 블록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나아가서 여러 개의 블록이 연결된 형태인 블록체인의 틀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렇게 블록이 4개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았죠. 이때 블록체인에서 중간에 있는 한 개의 데이터가 변조되면 이후의 모든 데이터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왜 보안상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트랜잭션 클래스를 생성해서 한 번의 코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은 이전 블록에서부터 현재 블록까지 발생한 모든 코인 전송 기록을 담기 때문에 이때 구체적으로 해당 시점까지 발생했던 모든 전송 기록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바로 코어 패키지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이 트랜잭션 클래스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코인을 얼마나 전송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코인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샌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리시버라고 하고 정확히 얼만큼 보냈는지는 amount란 이름의 변수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특정한 변수를 만들어 주었으면 getter와 setter 함수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마찬가지로 생성자 또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get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누가 누구에게 코인, 즉 가상화폐를 송금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자체를 information이라고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제 한번 이를 main 함수에서 간단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다 지워주시고요. 하나의 트랜잭션 객체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동빈이 박하눌에게 1.5만큼의 코인을 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당 트랜잭션에서 getInformation 함수를 불러오도록 해서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동빈이 박하눌에게 1.5개의 코인을 보냈다는 이러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코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한 시간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 등의 정보가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의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이 블록 클래스를 수정할 차례입니다. 기존엔 단순하게 이 데이터라고 해서 하나의 블록마다 특정한 데이터를 담고 있도록 개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란 해당 블록이 생성되기 전까지 발생한 신규 트랜잭션들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블록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트랜잭션 리스트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없애고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트랜잭션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눌러서 이 어레이 리스트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 관련 함수는 다 지워 줄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블록에 대한 생성자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 트랜잭션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기화 또한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add transaction 이라고 해서 하나의 블록에서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트랜잭션이 해당 블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데이터 대신에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데이터로서 채택하겠다는 거죠. 애초에 각 블록들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어떠한 코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블록에 트랜잭션을 추가시켜주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에서는 트랜잭션 개수라고 해서 트랜잭션 리스트 사이즈 그 다음에 개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후에 i는 0부터 트랜잭션 리스트, 즉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트랜잭션 리스트, 즉 i번째 트랜잭션 리스트에 접근해서 getInformation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이라는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정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로써 간단하게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 또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get 블록 해시, 즉 특정 블록의 해시값을 구할 때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또한 해시값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모든 트랜잭션을 한 개씩 다 확인하면서 그 인포메이션, 즉 문자열 데이터를 그대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 대신에 트랜잭션 인포메이션을 해시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데이터라는 변수는 사라지고 모든 트랜잭션을 담는 트랜잭션 리스트라는 이름의 변수가 추가된 거고요.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트랜잭션을 해당 블록에 추가하는 add 트랜잭션 함수 또한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특정한 블록의 해시값을 구할 때 해당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트랜잭션 값을 포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랜잭션 정보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즉 조금이라도 해커에 의해서 변조가 되는 경우 해시값 전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쉽게 해킹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스타터에서 소스코드를 조금 바꾸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의 첫 번째 블록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전 해시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트랜잭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비워놓는 거고요. 이제 블록 1에 대해서 채굴을 수행해야겠죠. 이제 블록 1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블록 2를 정의해 줄 건데요. 블록 1에서 블록 2가 생성되기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트랜잭션이 2번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은 나동빈이 박한울한테 1.5개의 코인을 보냈다는 메시지고요. 이 두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이태일이 박한울한테 0.7개만큼의 코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블록 3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제 블록 2에서 블록 3까지 중간의 과정에서 2개의 거래, 즉 2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강종구가 이상욱한테 8.2만큼 보냈고요. 박한울이 나동빈한테 0.4만큼 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오직 한 개의 트랜잭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이 강종구한테 0.1만큼의 코인을 보냈다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 2 같은 경우는 블록 1의 해시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블록 3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블록 2의 블록 해시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블록 4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블록 3의 블록 해시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되기까지는 어떠한 트랜잭션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블록 생성 이후에 두 번째 블록이 생성되기까지는 2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록과 네 번째 블록은 각각 2개 1개씩 트랜잭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채굴에 성공했고 각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동빈을 악성 해커라고 가정하고 이 세 번째 블록에서 박한울로 받은 코인의 개수가 9.9개라고 수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정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와 같이 두 번째 블록까지는 해시값이 일치하지만 이 세 번째, 네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블록의 해시값이 완전히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가 트랜잭션 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면 이후에 모든 블록에 대한 채굴을 다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처럼 특정한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보내는 코인의 양에 대한 정보를 아주 조금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체 블록체인이 다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강력한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모든 블록체인에 대한 채굴을 다시 수행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완전한 해킹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50% 이상의 컴퓨터에서 경우에만 해당 블록체인을 올바른 블록체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커가 50%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해킹이 어렵다는 말이죠. 이번 시간엔 이와 같이 실제 트랜잭션 정보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블록체인과 보다 흡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